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노동법 2 첫 시간이죠. 그죠? 노동법 2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조법을 가장 근간으로 해서요, 나머지 챕터 9 쪽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 교원노조법하고 공무원노조법 이렇게 개별 법령도 딱 2개밖에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부당 노동행위, 부당 그 노동행위 그쪽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구제제도랑 뭐 나머지 노사협의회를 장으로 좀 빼놓긴 했지만 그래도 노동법 1에 비하면 기타 법령이 상당히 좀 작다.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책도 보시면요. 노동법 2가 훨씬 더 얇아요. 뭐 훨씬 더라고는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안도의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좀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조금 과목에 대한 우리 중요도 같은 것들 한번 잡아보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노동법 파트 2 보시면 파트 2 들어가기 제일 그 앞에 그죠? 제일 앞에 보시면 보시면은 회당 평균 출제 횟수 그래가지고 챕터별로 좀 구분을 해놓은 그러한 좀 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좀 요거 표로 좀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챕터를 보시면 우리 노동법 1은 10개였어요. 근데 하나가 좀 줄었습니다. 그죠? 기타 법령까지 해서 챕터가 이제 9개 장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 봤더니 다행히 되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얘는 기타 법령이라고 하면 얘는 공무원 노조법이랑요. 그 다음에 교원 노조법이 있는데요. 각각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이라고 보시면 분명히 교원 노조법 있죠? 교원 노조법에서 개정이 많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개정된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내년에는 여기서 아마 교원노조법은 개정된 부분에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앞부분에 좀 보세요. 앞부분에 좀 보시면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 2020년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노동위원회나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으로 이렇게 딱딱 압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봤더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 표시를 해놓은 부분 있죠? 자, 우리 노조법이란 만큼 그죠? 노동 3권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죠? 특히나 여기 단결권에 들어있는 거에 뭐 들어있어요? 단결권에 들어있는 거에 우리 노동조합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죠? 노동조합부터. 노동조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자는 또 누구예요? 그죠? 그쵸. 그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다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들, 그죠? 그리고 노동조합은 본래 무언가, 그죠? 요런 것들. 그리고 자,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모인 그러한 달성이 된 그러한 결합체가 바로 노동조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노동조합이 딱 모이는 거, 그죠? 그게 바로 단결권이죠. 노동조합이 모여서 뭐 해요? 그죠?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내가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조건들, 개선하고 싶어 하는 근로조건들 그런 거를 막 나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합체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사용자와 대등한 상태에서 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그 교섭을 해서 결국은 그 교섭된 대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여가지고 단체 교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3가지의 권리가 지금 보세요. 5문제, 6문제, 4문제 거의 뭐 5문제의 비중을 갖고 있고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트로 할 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책에 학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설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골똘하게만 생각을 하시거나 학설에 대한 거를 뭐 이해가 안 된다? 내지는 암기가 안 됐다? 어떡하냐? 발을 동동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1차 수준에서는 얘는 2차 때 워밍업을 하시려면 1차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2차를 공부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했던 건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만 느끼시고요. 애초에 막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때는
학설을 볼 거고요. 그 학설이 사실은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2차 수업 때도 왜 이 문제가 논의가 된 건지부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인식. 요걸 하려고 보통 들어오는 건데 거기 하다 보면 뭐 이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죠. 학설도 나올 것이고 판례 태도는 뭐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쭉 해서 검토 의견도 쓸 것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차 대비용으로 해놓은 거고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다가 학설에 대한 거는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사실은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 직결이 되는 부분은요. 제가 인트로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기출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특히나 출제됐었던 조문들. 그쵸? 조문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 난이도가 어때요? 점점 올라오고 있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변별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될 거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노동법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노무사시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가 일부러 이 양을 좀 볼륨을 좀 키워놨어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걸 압축해서 두세 줄로 딱 결론을 나타났을 때 그게 O인지 X인지를 바로바로 기르시는 정도.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웬만하면 여기 노조법 이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교재를 하나하나 다 훑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훑어드릴 거고 그 다음 노동쟁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내년에도 여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뭐 3문제 정도 뭐 출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똑같이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행히 부당 노동행위 구제제도 같은 경우는 조문이랑 그러한 내용, 그 세부적인 거에 암기할 내용은 조금 있지만 암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해보다. 그래서 여기를 좀 위주로 이해 위주로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죠? 이 부분은 꼼꼼하게 좀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좀 스킵하고 들어갈 거고요. 요 총설 부분은 노동법 1시간에도 했어요. 그죠? 이 총설 부분은 노동법 1시간에도 했고 여기서는 그 앞부분에 있는 중복되는 부분도 뭐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노동 3건에 대한 거. 그죠? 노동 3건에 대한 그 헌법에 나올 때 그죠? 우리 헌법 33조에 대한 거. 그쵸? 헌법 33조. 그리고 우리가 노동 3건에 대한 것들.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우리 인트로를 잡고요. 이제 챕터 1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 보시면요. 여러분 제 1장 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설. 우리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느끼실 거예요. 노동법 1보다 어때요? 지금 절수 자체가 적어요. 그죠? 절수 자체가 노동법은 한 장에 막 8개씩 있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1강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노조법은 41강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내용 자체도 좀 작기도 하거니와 절 자체가 좀 작아요. 대신에 좀 빼놓는 거 없이 좀 꼼꼼하게 웬만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하실 때 제가 그 시소 그렸던 거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여기 딱 보시면 1번에 로마자 1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나오고요. 로마자 2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나옵니다. 여기 일단 내용을 한번 밑줄을 좀 보실게요. 먼저 여러분들 다 기출 체크는 하고 오셨어요? 그죠? 기출 체크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잠깐 스탑하셨다가 기출 표시는 반드시 형광펜으로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강약 조절이 눈에 확 띕니다. 자, 여기는 보시겠지만 1절에는 기출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이해를 위한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생각나시죠? 제가 시소를 하나 그려드렸었어요. 시소를 하나 그려드렸었는데 맨 처음에 원래 우리가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는 시소가 어디로 가 있어요? 그쵸? 요렇게 가 있잖아요. 요렇게. 사용자가 사실은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쪽이 사용자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시소일 텐데 요거를 우리가 예전 아주 자유경제 시대 때는요. 그죠? 근데 시민경제 시대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 내지는 자유계약 체제 하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소도 그냥 그대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폐단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시민법의 수정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노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집단법에 되게 근대시민법에 대한 수정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어쨌든 요 시소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용자하고요. 대등한 힘을 맞춰주기 위해서 실질적 대등함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두 개가 바로 개별법이랑 집단법이라는 건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좀 맞추고자 한 거예요.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1번에 보시면 뭐예요? 헌법 제32조라고 했죠? 그래서 헌법 제32조를 타고 나오는 거죠. 헌법 제32조 여기는 헌법 제33조 그쵸? 여기서 근거를 두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이 헌법 32조를 규정을 해두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우리 근기법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근기법 말고도 뭐예요? 최인법, 그죠? 뭐 최인법, 산안법, 뭐 퇴직급여 보장, 그쵸?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개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33조는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33조를 이접듯이 배울 건데, 그죠? 33조로 배울 건데 이 33조에 보시면 집단법, 그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바로 노동 3권에 대한 근거 조문이 바로 33조가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헌법 33조를 타고 집단법이 나오는구나. 그쵸? 여기서 조금 집단법에 대표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 오늘 배울 노조법. 그죠? 노조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노조법 말고도 뭐 있어요?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이 있죠.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그쵸? 근참법. 요런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요런 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요 1번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어떠한 근거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볼 거고요. 얘네의 관계를 이제 볼 거예요. 도대체 얘네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2조, 33조 각각의 근거도 다르고 타고 나오는 것도 다르잖아. 그럼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조목차입니다. 로마자 3번에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노소관계법의 관계는 뭐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각자의 별개의 법이긴 해요. 별개 법이긴 하지만 얘네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뭐 하나도 서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개별법이라는 거, 이 집단법이라는 거, 근로 3권은 사실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들어올 사실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하고 있어야 내가 이거를 해서 투쟁을 하든 뭘 하든 단체 행동을 하든 해서 내 근로조건,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바라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조건들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집단의 힘, 그러한 결속, 집단의 힘을 보여야 실질적 대등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얘네 두 개는 상호 밀접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자 1, 2 여기 밑줄을 살짝 긋게요. 이거는 시험에 뭐라 그래야 되죠? 베이스로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샤프로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 이게 바로 개별적이죠. 근로자 개인하고 사용자 1대1 관계. 그죠? 요걸 하는 게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법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요. 그 아랫줄에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요거 보호를 권리 근거 법률로 삼는 거죠. 요거를 타고 이제 어떤 법들이 나와요? 어떤 법들이? 그 뒤에 이제 저기 볼게요. 요걸 타고 나서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근기법, 뭐 최저임금법, 뭐 산안법, 뭐 기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집단적 노사관계법 내려갑시다. 첫 번째 줄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 여기 밑줄 긋고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헌법 33조의 노동 3권. 그쵸? 이렇게 보고요. 자, 로마자 3번 봅시다. 로마자 3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관계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끝부분 상호 밀접하게 연관 맞죠? 읽어볼게요. 1번에 밑줄 긋시다 살짝.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밑줄 그세요. 그쵸?
이게 사실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높이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게 시험으로 나옵니다. 33조에 보면 여러분 33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3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조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조문 자체를 블럭으로 삼아놓진 않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저희 우리 잠깐만 얘기하면 수업 소개하면 우리 요거 법령집 있잖아요. 법령집 가지고 우리 특강할 거예요. 그때는 조문 자체를 눈에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옆에 두시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뭐 옆에 두시고 수업을 보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특강 때 한번 쭉 조문 일별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33조에 보면 근로자는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로자는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동 3권의 주체. 그래서 그거를 뭘로 파냐면 모든 국민은 이렇게 해서 파요. 모든 국민은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내는데 분명히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이라는 명시적인 그 딱 규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요. 로마자 4번 보세요. 제2절에 로마자 4번 보세요. 로마자 4번에 노동 3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헌법상의 제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내재적 한계 있죠. 거기 보시면 뭐예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33조 1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20년뿐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다가 형광펜을 좀 하세요. 근로자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반드시. 거기를 뭘로 판다고요? 모든 국민은 이렇게 파요. 그러면 뭔가 근로 3권은 노동 3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되어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라는 게 나오면 조문 자체로 이거 틀린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자, 2번 보세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요. 그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법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를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 거기다 직접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렇게 직접 가입하고요. 직접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에 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어떨까요? 자, 그 아랫줄 보시면 아랫줄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 부여 보장. 그쵸? 그 아랫줄 보시면 간접적으로 향상 여기에 체크를 좀 하세요. 간접적. 자, 이게 직접 개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금체불 진정해가지고 노동부에 이제 갔다 오셨던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지청이죠. 우리 사업장 관할의 노동지청에 가면 임금체불 진정하시잖아요. 근로자분들께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국가가 직접 이 사람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그러면 직접 개입을 하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이렇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고.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읽는 거예요. 얘는 개별적 근로관계는 집단적인 뭔가 노사관계 도움 없이도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유지는 될 수 있지만 뭐예요? 요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뭔가 대등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2절 노동 3권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뭐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집단법은 뭐예요? 집단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얘를 좀 보강을 해주는구나. 요렇게 좀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2절에 노동 3권이라고 했는데요. 노동 3권.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얘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노동 3권을 향유하는 그 주체 있잖아요. 이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자, 로마자 3번 있죠? 로마자 3번 노동 3권의 주체 되어 있죠? 자, 근로자 개인 노동 3권이라 그러면 우리 어떤 거예요?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보유 주체하고요. 행사 주체하고가 다릅니다. 행사. 그 다음에 보유를 먼저 써야죠. 보유하는 거. 행사하는 게 달라요. 그죠? 보유 행사하는 게. 그래서 이 개인은요? 개인은 보시면 그거
로마자 3번이랑 여러분들 중요도 체크하면 로마자 3번은 여러분들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로마자 1번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그거를 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전체를. 여기는 기출표시 안 돼 있지만 이 뒤에 이제 그 각각의 분설해 놔서 기출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노동상권을 바라보는 대법원하고요. 대법원을 우리가 대법원권은 판례라고 하는 거죠. 그죠? 헌재는 결정이라고 하고요. 대법원 판례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달라요. 바라보는 게. 그래서 얘는 학설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더라.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더라라는 그 지문 자체. 이 뭐 태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법원은 이렇게 바라보았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요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쵸? 요 지문. 그러니까 거기다가 2번 판례에다가 동그라미를 요거 해놓고요. 그죠? 그리고 로마자 3번 노동 3건의 주체 거기 있죠? 그 부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여기서 볼 거는 딱 그 두 개입니다. 자 보시면 이 뭐 요거 먼저 그냥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할게요. 자 노동 3건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3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일단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고요. 33조, 헌법 33조를 타고 이 노조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문제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자, 경제적 약자인. 혼자 있으면 경제적 약자죠? 이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주성이라는 거 노동조합의 가장 되게 실질적인 요건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수행해서 결국은 뭐예요? 원활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섭 체결해서 내 근로조건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단체 행동을 해서 교섭을 체결시키고자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동상권의 법적 성격인데요. 여기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학설이나 검토나 모든 챕터에서 이런 것들이 매일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차에 가면요. 당연히 요 중요도를 조금 더 제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런 학설이 나왔고 이게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이거는 조금 중시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1차에서는 학설이랑 검토는 여러분들이 살짝 중요도를 좀 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는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쵸? 자,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는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 대한 태도 여기서는 일단 요거 자체를 보고요. 뒤에 나오면 하나하나 요거 판례들이 다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요 1절에는 요거 이렇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 3권. 그래서 요거 두 개 설명했고요. 이 노동 3권. 요거에 대해서 볼 건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대법원. 자,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자,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래요. 그죠? 일단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보다는 자,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보실 때 이 자유권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권. 여기 생존권이라고도 또 여기 판례가 얘기를 했는데 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두 개를 조금 개념적으로 요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그죠? 법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여러분들 로마자 4번 있죠? 노동 3권의 효력의 대국가적 효력 보시면요. 기본권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요런 말이 있어요. 기본권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그게 뭐예요? 기본권의 대국가적. 대는 이거 국가에 대하여 요런 대자죠? 대국가적 방어권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뭐 평등권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애초에 자유권이라고 하면 국가가 나를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자유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 나는 내가 요렇게 할 거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의 양심의 자유를 너는 침해하지 마. 국가 너는 침해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자유권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한다.
그죠? 그래서 대국가적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권. 근데 보니까 요거 노동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나를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라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생존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대요. 대법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뭔가 적극적인 개입과 그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 요게 요구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대법원이 봤을 때는 얘는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여기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자체가 지문에 나오면 동그라미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 사회권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국가 너 간섭하지 마 했는데 얘는 오히려 국가 네가 간섭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하고 간섭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 그죠? 사회보호, 사회보험 제도 같은 것들이 보통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들이 보통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가 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줘. 국민이면. 그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들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권이라고 했을 때는 천부적인 인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유권이라고 하면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죠? 외국인의 경우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그쵸? 있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천부 인권이니까. 그런데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그 국민 있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대부분은 국민으로서의 주어지는 권리.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선별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요. 얘가 바로 생존권 내지는 사회권. 국가한테 뭔가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라든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바로 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예요. 국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쟤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한테는 인정이 되지가 않겠죠. 그죠? 이거를 일단은 먼저 베이스로 놓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단순하게 우리가 판례를 봤을 때 동동동 떠다녀요. 그냥. 우리 그냥 달달 외울 거예요. 그냥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울 거예요. 그냥. 일단 요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죠. 그죠? 요거 베이스만 일단 좀 잡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 판례 보시면 판례는 일단은 대법원은 요렇게 좀 봤구나. 생존권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고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요쪽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럼 헌재는 어떻게 봤나 볼까요? 노동기본권은 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죠? 자, 요거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요. 요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 그쵸? 요거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도 봤어요. 이 입장을 아예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고요. 또 어떤 판례에서는 보면 어떤 그 결정에서는 보면 자유권이라고 바라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입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로 3권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생존권 쪽의 요구를 좀 받지만 근로 3권, 노동 3권이죠. 노동 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자유권이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랑 요 대법원이랑 약간씩 보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 노동 3권 중에 어떤 거를 중핵으로 볼 것인가도 또 달라져요. 대법원이랑 헌재랑 하는 얘기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헌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설은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눈으로만 볼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국가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자유권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국가가 개입해라 라고 하는 사회권설 또는 요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 혼합설. 이게 제일 좋죠. 요 학설. 그쵸? 학설 이렇게 기억 안 나면 혼합설, 절충설. 그죠? 여러분 2차 가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검토로 가시면 지금 우리 헌재 입장인
혼합설 이쪽으로 보통은 통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검토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노동 3건 주체 좀 보겠습니다. 노동 3건의 주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단결체의 주체가 되고 이렇게 보는데요. 요거는 노동 3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일단 보세요. 1번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 단결체. 이게 뭐예요? 노조. 그죠? 노조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노조. 요렇게가 주체가 되고요. 사용자는 일단 노동 3건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죠? 근로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 3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신 적 있거든요. 그 직장 폐쇄. 그죠? 단체행동권 쪽에 가면 직장 폐쇄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노동 3건 이렇게 오해하시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요. 근로자 그 단체 행동권이 이게 너무나 세졌어요. 그래서 이 시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근로자 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는, 그죠? 근로자 쪽이 더 힘이 좀 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 대등성을 이렇게 맞춰주는 측면에서 되게 최우수단성, 방어성, 대항성이 인정돼야지만 극히 되게 그러니까 그 허들 넘어야 되는 허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되기 위한 그 직장 폐쇄는요. 여기 밑줄 그세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행사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대상권 행사다. 즉 노동 3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2번도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잖아요. 이 개인이 보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체는 되지만 행사의 주체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로자 개인일 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끝부분 보세요.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 이 단결권에 대해서는 그죠? 아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거 있었잖아요. 단결권, 그다음에 교섭권, 행동권이 있었죠. 개인은 이 보유 주체는 돼요. 그쵸? 보유 주체는 되는데 단결권의 보유 주체 요거 되고요. 자, 보시면 거기다 보세요. 단결권의 보유 및 행사 주체는 될 수 있어요. 개인이에요. 개인은 요거 되지만 자, 단체 교섭하고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조가 하는 거예요. 그죠? 노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유 주체는 되지만 행사 주체는 안 돼요. 개인은. 그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노조는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게끔 가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실 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보유는 하고 있죠. 근로자 개인이. 그렇지만 행사 자체는 근로자 개인이 단체 교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끊고요. 근로자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뭐예요? 당연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유 주체자, 행사 주체가 되겠죠. 이 개인만 요게 이제 행사 주체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객관식 문제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노동 3건의 우리 효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